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심리 강의라든지 또 주식 기초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드리고 있지만, 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일 동안 들어오면서 오늘 또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그 상승 배경, 그리고 삼성전자는 가는데 하이닉스는 왜 가지 못하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 특히 어떤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왜곡된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또 7월 달장이 이제 마감을 하면서 8월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월 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제가 이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님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짧고 명쾌하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고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죠. 결국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가져갔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그전에도 제가 삼성전자는 5만원 아래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미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가파른 그런 또 상승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왜 가지 못하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측면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이거 외에도 핸드셋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하나에 어떤 국한되는 그런 업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떤 반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주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것이 주된 이유지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는 바닥권에서 횡보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이지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그럼 상승 배경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달러 약세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이런 어떤 달러 자금들이 이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지금 달러 자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달러 자금들이 신흥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메리트가 지금 감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만이라든지 우리 정시로 이런 어떤 달러 자금들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강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의 이런 엄청난 달러 자금들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가지고 본다면은 결국 단연 1위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거죠. 특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동안에 가파른 그런 어떤 상승의 추이를 보여줬지만, 대한민국 1등 시가총액인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이게 상향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이 강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달러 자금들의 연속성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수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가파른 어떤 상승세의 어떤 상향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한 2개월 정도 이제 이 상승의 어떤 추이가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정체 흐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와 직결되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계속적인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세를 높이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계속적인 상승의 추이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시장이 부담으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어떤 탄력적인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 아는 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삼성전자를 이제 그 예전에 제가 5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라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한 15% 이상 지금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시세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은 보유하고 홀딩하고 있어야 되냐,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늘 좀 몇 분 계셨거든요.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해 가지고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추세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추세가 우상향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보유 전략, 홀딩을 하면서 누적 수익을 올려가는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이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종목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종목은 상승은 길게 하고 하락은 짧게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으면 계속적인 홀딩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시장의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불확실성,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느닷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의 추이를 이어가다가 돌발적인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일정 부분의 물량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화를 하고 다시 그 이격을 좁히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팔았던 그 현금을 다시 일정 부분 주식으로 다시 바꾸는 이런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장기 투자의 또 하나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점들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의 이런 어떤 지금 연속적인 랠리는 시장 지수와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시는요, 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 부류와 이 부류의 어떤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동일 주도주군, 종목군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현대차는 상승을 하는데 모비스는 하락을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가지 않고 있고요. 또 뭐 인터넷이라든지 언택트 쪽에서도 보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상승의 추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있죠. 그동안에 주도주군에서 있었던 종목군들도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양극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뭐 실적과 수급과 뭐 이런 그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에서의 어떤 상승세가 나오는 하나의 축을 만들고 있다면은, 또 한쪽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어떤 시장의 이슈,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보복에 대한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오면서 애국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급등을 했지만 오늘 또 몰락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 일시적인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또 한쪽에서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종목에서도 시세의 어떤 그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나는 어떤 쪽에 포지션을 두고 가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3일 만에 70% 이상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22%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이런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신풍제약 같은 종목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들 중에서도 개인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이렇게 두 그룹과 개인과의 어떤 또 대립적인 그런 구도를 이루면서 시장에서 어떤 조율을 맞추고 있거든요. 시장 지수가 상승할 때는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도를 하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게 되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반대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어떤 대립적인 구조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상승 배경보다가도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8월달 장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지금 현재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7월달 장도 그랬지만 8월달 장도 결코 만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뭐 환율도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장의 어떤 그런 지수도 하락의 어떤 추이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그런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어떤 내부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위험 요소들, 경계감이 고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3월달, 4월달, 5월달 같은 이런 장에서는 사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가 종목 하나만 잘 잡게 되면은 그냥 수익이 막 쏟아지는 이런 장이었지만, 이 7월달 장과 이제 8월 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때 수익이 난 것이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수익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7월 말에서 이제 8월 달로 가게 되면은 1%의 어떤 수익이 나도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지금은 현재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지금 현재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게 되고 극심한 어떤 종목의 양극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먹을 게 많이 없고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그냥 내가 경험도 하지 못한 뭐 아무 종목이나 그냥 오를 것 같다 해가지고 덥석 들어가는 이런 내동매매나 추격 매수 같은 거는 극히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중에 굉장히 종목 수를 많이 뭐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시장이 전년 예측이 되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어떤 종목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보유 종목을 2종목 이상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만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는 2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나는 한 종목 외에는 다른 거는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뭐 10종목, 20종목 그냥 매수했다가 물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해가지고 종목 수가 막 쌓여가는, 그래가지고 20종목, 30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수익도 나지 않지만 집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방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시켜가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일 종목 내지는 두세 종목, 뭐 종목 수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압축을 시켜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다룰 때도, 들어갈 때도 아무래도 내가 자신 있는 종목, 내가 많이 경험해 봤던 종목, 뭔가 좀 서툴지 않고 처음 보지 않고 뭔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패턴, 습성들은 내가 익히 좀 알고 있는 수월한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고저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말을 잘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은요,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수급 주체들 보십시오.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가의 투자의 어떤 매매 형태를 보면은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어떤 단기 매매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내일의 시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내 안전 자산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결국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내가 돈을 왕창 벌여가지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아웃되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선행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8월 달뿐만 아니고 9월, 10월 계속적으로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장황되게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요약하셔가지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 이상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텔레그램 이 메신저 방을 야손 텔레그램 방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영상 아래에 보면은 제 야손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소를 제가 밑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 텔레그램 앱을 다운 받으시고 제가 여기 밑에 넣어 놓은 그 주소로 클릭해 갖고 들어오시면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를 시켜 드리니까 또 여기에 와서 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에 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